안녕하세요. 여드름 한의사 해유라니온 홍대점 원장 정주영입니다. 이 유튜브 채널명도 그렇고 매번 드리는 인사말에서도 그렇고 여드름 한의사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는 여드름이 아닌 다른 증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만큼 여드름하고 비슷한 유사한 어떤 증상들이 많다라는 반증이 되기도 할 텐데요.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드름과 유사하지만 다른 증상인 주사피부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여드름 한의사 원장님, 이 주사피부염이란 게 어떤 증상인가요? 네, 이 주사피부염이라는 명칭 자체는 주사비, 그러니까 딸기코에서 유래된 명칭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은데요. 말 그대로 코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크고 작은 염증들이 농포가 이제 생겨나면서는 울퉁불퉁하게 딸기처럼 표면이 변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이 주자가 술주자입니다.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의 얼굴을 한 번씩 떠올려 보면은 대번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이 빨갛게 부어오른 딸기코잖아요. 발적, 빨갛게 되고 부종, 부어오르고 크고 작은 농포로 인해서 딸기처럼 그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는 그것이 바로 이 주사피부염의 특징적인 양상이고요. 과도한 음주가 이 주사피부염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맞습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주사피부염은 코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. 뭐 미간이라든지 턱이라든지 볼이라든지 얼굴의 다른 부위에도 매우 잘 발생할 수 있겠고요. 이 과도한 음주뿐만 아니라 여러 악화 요인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럼 이 주사피부염의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요? 이 주사피부염은요, 이 발생하는 그 원인 자체가 명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. 과도한 운동이라든지 열, 음주, 흡연, 스트레스, 수면 부족, 뭐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혹은 히스타민처럼 다수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은 알려져 있는데요. 우리가 어떤 행위들 혹은 어떤 요소들 때문에 얼굴이 많이 붉어지거나 열이 오르거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. 그러한 것들이 이 주사피부염을 악화시키는 이 악화 요인으로 대부분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 체감상 주사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굉장한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혹은 이제 수면 패턴의 어떤 불규칙함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정말 대다수 많이 발견이 됩니다. 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악화 요인들이 있고 발생 이 원인 자체는 명확하지 않을지언정 제가 뵙게 되는 주사피부염 환자분들의 대부분들은 항상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이 수면 부족 혹은 이제 수면 패턴의 불규칙,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주사피부염을 피부 내외부적으로 어떤 치료를 함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이 주사피부염에 확실히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설명드리고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주사피부염에 있어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따로 있나요? 네, 이 주사피부염은 그 주사피부염이 발생하고 있는 그 부위에서 모낭충으로 인해서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. 뭐 쉽게 표현하면 주사피부염은 모낭염을 동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여기서 이제 매우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크고 작은 이 농포들을 억지로 짜내거나 터트리거나 뭐 압출하거나 하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. 이 부위 자체가 굉장히 크고 깊은 흉터들을 만들어내기 쉬운 부위이기도 하고요. 특히나 코나 턱 같은 경우는 비후성 반응이라고 해서요. 오히려 피부가 동그랗게 부풀어 오른 듯이 아물게 되는, 그래서 좀 말 그대로 돌출된 형태의 흉터를 많이 만들어내는 부위다 보니까 특별히 굉장히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. 원장님, 그러면 이 주사피부염은 완치가 가능한 건가요? 이 주사피부염 증상 자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치의 개념이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 뭐 특정 약물 혹은 뭐 특정 치료를 통해서 일부 이 증상이 호전되는 형태를 보이기는 하지만요. 이게 재발이 굉장히 쉽게 되기도 하고요. 이 한번 혈관 확장이 되면서 빨갛게 되고 부어오른 부분들이 쉽사리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사피부염 발병 이전에 그 단계로 돌아가기 좀 힘든 부분 때문에 완치가 어렵다 라는 이제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. 다만 이 혈관 확장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생겨난 이 미세한 붉은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피부가 많이 부어오른다든지 통증을 유발한다든지 뭐 농이 잡힌다든지 이러한 기타
기타 증상들이 많이 호전된 상태로 이를 잘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는 사실 이제 굉장히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완치 못지않은 어떤 치료의 한 목적으로 삼고 관리를 해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주사 피부염의 치료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 단순히 붉고 부어오른 부분이 조금 호전이 되고 농포가 없어졌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정화된 이 상태를 얼마나 길고 편안하게 잘 유지하느냐에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이 주사 피부염의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? 뭐 일단은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알려진 기본적인 어떤 치료 방법으로는요, 이 주사 피부염 부위에 뭐 국소적으로 항생 연고를 도포를 하거나 뭐 농포가 심한 경우에는 항생제 그 자체를 경구 투여하기도 하고요. 혈관이 확장된 부분을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뭐 레이저 시술을 진행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. 한의학적으로는 주사 피부염이 발생하는 원인을 크게는 혈열, 그러니까 몸의 자양분이 될 수 있는 이 혈이라는 요소에 열이 가득 차 있거나 혹은 비위습열이라고 해서요, 이 소화기관에 부조리한 식습관이라든지 과도한 음주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습하고 열한 기운이 가득 찼을 때 이 주사 피부염이 유발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주사 피부염이 발생하게 된 이 각 증상에 따라서 얼마나 이 정확한 처방을 구성하느냐가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. 그리고 피부 표면의 치료에 있어서는요, 가장 중요한 부분이 크고 작은 이 농포가 생겼다 그래서 절대 압출을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. 압출하는 이 과정 자체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 염증이 배출돼서 이게 해소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염증으로 인해서 부어오른 피부의 표현인 거거든요.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압출을 진행하거나 하면은 오히려 흉터를 크게 남긴다거나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할 때 이 국소 부위에 다수의 자침 치료를 통해서 오히려 배농이 되어야 할 부분은 자연스럽게 배농이 되고요. 그리고 이 부어오른 부분들, 예민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조금 더 잘 가라앉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더욱더 좋은 방법이 됩니다. 또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아주 강한 진정 작용을 통해서 이 예민한 부분들이 빠르게 조금 해소될 수 있도록 도모를 해야 하고요. 치료를 할 때 집에서 사용하시는 홈케어라는 개념이 있어요. 이 항염작용을 좀 기조로 하는 이 홈케어의 경우도 얼굴 뭐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염증이 좀 강하게 발생하고 있는 그 부위에 국소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무 과도하거나 무거우면 안 되겠지만 충분한 보습을 통해서 이 안정화된 상태가 오래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외부적인 치료에 있어서 기본이 됩니다. 주사 피부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리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은 1차적으로 이 농진 부분, 농포가 생겨난 부분이 너무 세게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, 그래서 흉터를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1번이고요. 두 번째로는 열감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.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는 것. 또 하나 이제 그 충분한 보습, 하지만 너무 무겁지 않은 정도의 보습을 통해서 이 안정된 상태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, 요렇게 이제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열감이 오를 때 네. 이제 이 주사 피부염 발생을 좀 한다고 했잖아요. 그쵸. 운동을 이제 매일매일 네. 하면은 제가 얼굴에 막 빨개지고 막 가끔씩 이렇게 올라오는 그렇죠. 포즈가 있거든요. 있죠. 그럼 이건 또 그럼 주사 피부염의 약간 초기 증상이라고 할 수 뭐 있어요? 이제 주사 피부염의 초기 증상이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일시적인 이제 피부에서 이제 뭐 과민한 어떤 증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괜찮은데요.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주사 피부염이 그렇다고 이제 발생해 있는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어떤 과도한 운동들이 좀 반복해서 진행이 되면은 실제로 굉장히 좀 악화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겠고, 뭐 우리 PD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내가 운동을 하고 나면 그런 증상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초기 증상 정도로 생각하진 않으셔도 되지만 이게 말 그대로 반복적으로 너무 과하게 피부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순간 말 그대로 혈관이 확장되고 좀 잘 부어오른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. 이 주사 피부염 자체는 여드름이 아예 없는 사람들한테서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이게 무슨 트러블을 유발하는 어떤 그 다른 요소들하고도 상관없이 이제 혈관을 확장한다거나 뭐 피부 표면이 안 그래도 조금 이제 얇고 이제 예민한 경우, 이런 경우에도 주사 피부염이 잘 동반이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피디님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증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드름한 이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사 피부염은 특히나 이제 이 얼굴의 중앙부에서 잘 발생을 하거든요. 외관상으로도 보기에 이제 좋지 않고요. 부어오르거나 통증을 유발하거나
붉어지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모로 삶의 질을 저해하게 되는 증상입니다. 뭐 다만 완치가 어렵고 이를테면 계속 재발이 된다라고 해서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요. 충분한 어떤 치료와 관리를 통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혈관이 확장돼서 일부 발생해 있는 미세한 뭐 붉은 느낌이 남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외의 증상들이 호전되면서는 훨씬 더 편안하고 말 그대로 안정적인 삶을 또 영위하실 수 있겠기 때문에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 보신다면 더욱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